안녕하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정중하게. 예. 그동안 또 격주로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되다 보니 참 이 안전운전은 여러분이 그리웠소이다. 벌써 라우드 TV님 들어와 계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다룰 소재가 상당히 좀 우리가 깊게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소이다. 지난달 29일이고요. 해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소이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이용시설에 어린이들의 응급 상황에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무 배치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 내용과 함께 해인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인이법과 함께 응급처치법을 알아보는 이 시간을 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목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세대 우리 주역들이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인이법에 대한 어떤 주요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오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김재흠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국가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누구십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청 119 구급과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민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장님도 상당히 그 인기가 많은 주요 강사였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힘들게 모셨소이다. 오늘 좀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기대하시오. 네. 그 기대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오. 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크하하, 마스터 M2. 그리고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 그것이 알고 싶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항상 일찍 오시는 라우드 TV님. 이렇게 벌써 들어와서 인사하고 계시는데, 해인이법과 관련돼 있는 궁금증, 궁금하다. 그리고 이거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그럼 여기 두 분의 전문가들이 응급처치법도 알려주시고, 해인이법에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즉시 어떻게 하기? 그렇죠. 질문 남기기. 기다려 보겠소이다. 자, 우선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영상부터 간단히 보고 이야기 풀어가겠소이다. 2016년 4월 14일 하늘색 예쁜 드레스를 입고 통학버스를 타러 내려오던 5살 혜인이는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맞은편에서 굴러내려온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방지턱조차가 하나 없었어요. 아이를 보육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응급조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가 있으며 이 영상 보고 지금 그때 그 사건이 있었다 이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사건인지 몰랐다, 해인이법이 뭔지 모른다 질문을 남겼는데, 자,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소이다. 우선 해인이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 2016년 4월에 당시 4살이던 그 혜인이가 그 언덕길에서 밀려 내려오는 차량에 치였는데 응급처치가 좀 지연돼 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해 8월에 표창원 의원이 주도해 가지고 해인이법을 이제 발의를 했고 금년 4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어린이가 응급 사항에 처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해인이법 의결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해인이법이 이제 원래 공식 이름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2016년 8월에 의원 발의를 했고 전체위와 3번의 어떤 소위를 거쳐가지고 4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송돼서 5월 19일에 국무회의가 의결됐고 2000년 5월 26일자로 공포가 된 겁니다. 어제 공포된 거죠? 네, 바로 어제 공포가 된 겁니다. 그 11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간의 경과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정리를 깔끔히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더 얘기를 보면 2016년 4월이었고 혜인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는 상황에 SUV 차량이 쭉 밀려 나오면서 이제 사고가 났던 것이요.
자, 이때 사고 신고도 물론이지만 응급처치도 상당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뤄진 결과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고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만이잖아요. 4년 만이죠. 4년 만이고. 예. 그러면 이 해인이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6개월간의 경계 규정이 있으니까 네. 오는 11월 27일부터 이제 네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요 내용 보면 6달 남았고 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규정상 어느 곳을 도대체 얘기하는 건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만 얘기하는 거냐 아닐 것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법률에 보면은 예.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학원, 박물관 이렇게 총 12개 시설을 어린이 이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정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가 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이 있을 수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통령령에다가 추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지금 이거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린이 이용 시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개 시설이 이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데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에다가 영어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예. 과학관 이런 데들을 좀 추가하려고 지금 소관부처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는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확대가 더 다양하기 필요하지 때문에 않을까, 네, 예, 생각이 그런 들고.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재난 선진국이라는 게 어떤 사건 사고가 과거에는 사건 사고가 나면 그냥 분노만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방제 공학적으로 저희들이 재난 관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잘못되고 미흡하고 불완전한 사건 사고에서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네.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방금 굉장히 관련된 지금 안전약자인 어린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어떤 철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저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가 한 이유가 뭐죠, 이게? 네, 뭐 그런 일부 그런 의견도 사실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을 보시면은 이건 학교 시설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또 보건복지부가 하고, 네. 이렇게 소관이 좀 다양한 부처가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떤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어떤 행정안전부가 이거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게 네. 이게 더 적정하다는 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그 정책 주관 부처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법에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네네. 좀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좀 달성될 수 있도록 네. 전반적인 상을 앞으로 꼼꼼하게 좀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네. 사견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방송에서? 네. 밑에 왜냐하면- 자막 준비됐나요? 네, 저희- 본 사항은 개인적인 주관에 왜냐하면 의한. 이게 원래 예컨대 어린이 놀이터 안전이라든가 네. 이런 어린이 안전의 이 업무가 과거에 특히 놀이터 안전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 있었어요. 처음에 예, 처음 예. 시작 자체가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로 왔는데 저는 개인적인 제 소견은 네. 교육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 이 어린이 놀이터 안전을 볼 때 예. 보는 게 안전이란 우리 그처럼 보는 게 아니고 그 놀이터 안전의 재질이나 형태나 시설물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거기서 노는 애들이 어떤 애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놀이터의 그 재질이 너무 강하거나 뭐 이렇게 형태가 이상해지잖아요. 네, 네, 그럼 네.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정서적인 발달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린이 안전을 안전 개념이라기보다는 애들 정서 발달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만 좀 하고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니까요. 예, 예. 네. 네.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네.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네. 좀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법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총괄해서 조율해줄 예, 역할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정안전부가 네. 집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게 지금 이해를 좀 예, 돕기 네, 쉬운 정확하게 방법인 이해를 거죠. 하신 겁니다. 예, 네, 예. 네. 그럼 또 혹시 뭐 궁금한 네. 것도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이 법에 대한 얘기, 해인이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다 차치하고 결국 이 법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다.
결정을 좀 해놓고 얘기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서 해인이법은 응급상에 처한 어린이를 구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응급상황을 처한 어린이를 구하는 법이다. 예. 좋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은 준비된 공익 광고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거기 112죠? 네, 여기 인천대교인데 사고 났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코드 제로 06시 44분 인천대교 서해방면 3중 추돌 사고 발생. 경찰 소방 출동 바랍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탑승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추가 제보 들어왔습니다. 화재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대응 바랍니다. 06-48분 인천대교 진입했습니다. 차량 추락 가능성이 있어 해경 협조 바랍니다. 네, 해경구조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통합된 긴급 신고 전화. 이제 어디로 전화해도 빨라진 공동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킵니다.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서비스. 안전에 안심까지 통합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인이법과 관련해서 네. 응급처치에 대한 그 실습 방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갈까 합니다. 응급처치를 실시하게 되는 장소가 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겠지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이란 얘기죠. 그때 이어지는 처치들이고 예. 주로 어떤 상황들의 응급처치 상황이 일어나는 건지 사실은 직접 경험한 게 많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소방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알아갈까요? 그 어린이가 처한 응급 상황과 성인이 처한 응급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요. 그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뭐 질병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환 때문에 그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비해서 그 신체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예. 단 성인 대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어디 넘어진다거나 예, 예. 어디서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이렇게 막 먹죠. 예, 네. 사탕이나 사탕 장난감. 같은 거. 기도가 막히는. 예. 그래서 그 가장 위험한 상황이 그 기도가 막히는 기도 폐쇄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든지 입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입으로 가요. 그죠. 단추고 그리고 뭐. 아마 또 아이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하나 더 이렇게 넣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것은 아닌 것 들고. 같고. 그건 아닙니까? 안전운장이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지요. 농담했습니다. 굉장히 네. 좀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상황별로 네. 한 번씩 실습도 하면서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훈장님이 해주실 거죠? 저는 오늘 특수 촬영을 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더 꼼꼼히 하는 방법,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잘 촬영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잡을 것이요. 아니, 우리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 시나리오에는 보시고. 분명히 훈장님이 그렇죠.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소이다.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이 이 안전 방지 안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요. 과연 응급처치 기술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요. 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 네.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는 거였어? 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상황은 뭡니까? 첫 번째 상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기도 폐쇄 좀 처치법에 대해서 기도 폐쇄 예. 처치법. 제가 네. 한번 퍼실레이터 한번 할까요? 당연히 나오셔야죠. 설명을 드리도록 아마 또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셔. 네. 퍼실리데이터 얘기하셨어요. 근데 퍼실레이터. 퍼실레이터? 제가 이거를 끼고 직접 그 환자 역할로 좀 대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응급처치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좀 정확한 사람 그리고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 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크게 성인, 소아, 영아 이렇게 대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배워볼 것은 네. 그 성인, 네. 소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실 거는 성인, 소아, 하임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임리법. 네. 그럼 이 하임리법은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냐? 어떤 사람한테 하냐? 네. 가시가 막 목에 걸려서 막 컥컥거리는. 컥컥거리거나 네.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완전히 기도가 막혀서 네.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목에 뭐가 걸렸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목에 뭐가 걸렸나요? 네. 자,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기도가 폐쇄돼서 말을 못하게 못 됩니다. 하겠죠. 그럼 얼굴만 하얘지죠. 그러면은 어떠한 사인을 보내게 돼요. 대부분 이가
초킹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얼굴이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청색, 네네. 하얗게 됐다 청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사람한테 네. 하임리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뭐가 걸렸습니다. 자 말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임리법 한번 해볼까요? 하임리법? 예.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막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예. 뒤에서 이 사람 쓰러지지 않도록 네. 완전히 본인 다리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지지할 고정을 수 있게 시키고. 네. 지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팔 사이에 본인 주먹을 팔을 끼고. 넣고 네. 그리고 이 위치는 본인 배꼽과 명치. 주먹을 놓고 예. 이렇게 이 주먹의 위치는 배꼽과 명치의 그 중앙입니다. 네. 중앙에 주먹을 완전 쥐시고 그리고 반대쪽 팔로 네. 한 번에 당기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후 상방으로 당기는 겁니다. 후 상방. 본인 몸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후 상방으로 뒤로 한 번에 들어 올리면서. 네. 힘을 줘서 빼내면 되는데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네. 우리 교수님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겠어요? 자, 살짝 이렇게 엎드리는 게 더 좋죠.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살짝 그죠? 엎드리면서 네. 제가 들어 올린 듯한 느낌으로 예, 맞습니다. 하나 둘 지금 뭐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가래떡이 나갔어요 이게. 가래떡입니까?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셨고 이게 들어 올리면서. 실제 마네킹이긴 한데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힘을 줘서 예. 한 번에 제거되면 좋은데 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살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한 게 좋더라고요. 손 모양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손 모양? 손은 배꼽과 명치 그 중앙에 네. 주먹을 쥐고 네. 반대쪽 손을 폭에 올려서 이 반대쪽 손에 힘을 줘서 후 네. 상방으로 당겨주시면 상방으로. 됩니다. 지금 교수님 배 쪽으로 하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교수님, 그쵸. 배와 이 명치, 그쵸. 딱, 역시. 저기 여기를 저는 그 너무 방법으로. 크로스를 너무 배를 너무 하니. 오늘 고급 양복 입고 오셨다고 막 자랑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임리법을 지금 해서 네. 기도폐쇄를 이제 치료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한 거죠. 그쵸. 이거는 성인하고 소아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이가 작을 경우 뒤에서 예.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 네. 나머지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야. 그렇습니까? 영유아 한번 해볼까요? 영유아까지. 영유아. 예. 지금 영유아가 미리 와서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서방장님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일단 설명 네, 한번 네, 간단히 네, 네. 드리면은 네. 그리고 좀 앉으실까요? 우리 앉으시면. 네, 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앉는 게 네. 맞겠어요? 자, 가능성이 제일 높죠. 아이 네. 같은 경우에 입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를 받아서 이제 기도폐쇄 처치법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반드시 좀 의자에 네. 앉아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받아서 본인 팔로 완전히 포갭니다. 포갠 상태에서 아이 등이 보일 수 있도록 다리에 완벽히 지지를 해주고 네.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얼굴은 살짝 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 등, 견갑골 이 사이를 3개, 5번 두드려 주면 됩니다. 네. 정확히. 그리고 아이 뒤통수를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드리다 보면. 그래서 네네. 자,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옆으로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5. 그런데 이때 예. 이 이물질을 한번 확인하는 게 안 낫나요? 그 전에 이렇게 입을 좀 벌리게. 해가지고. 이거 총 5회, 그러니까 이물질이 완전히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확인이 되겠지만 이물질이 안에 있을 때는 네. 총 5번 주기로 반복을 한 뒤에 이물질을 확인을 해주는 걸로. 네네. 그래서 다시 완전히 포개서 반대쪽 다리로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바로 뒤집는군요. 그래서 이거 보고 샌드위치법이라고 샌드위치법.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그 아이의 젖꼭지와 젖꼭지 네. 그 중앙 사이를 총 2손가락으로 5회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회. 하나, 둘, 셋, 넷, 5. 지금 소리가 납니다. 누르니까. 지금 기도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물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게끔 마네킹이 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총 5회 해서 5회. 이것도 아까 성인과 마찬가지로 예,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예, 해주시면 반복해서. 네, 됩니다. 제가 질문 일반인 아, 예. 입장에서 좋은. 방금 네네. 거기서 예. 배꼽 이게 배꼽 배꼽이 아니라 젖꼭지. 아, 네네.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갈비니까 조금 더 밑이 아닌가요? 우리 갈비는 잘못하면 갈비가 나갈 아, 수 있다고 예. 제가 옛날 교육받을 때 약간 밑이라고 하던데. 예. 그 뭐야 심폐소생술을 하는 위치도 그 가슴의 정중앙,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가 가슴의 좀 정중앙이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달리 될 수도 있어서 가슴의 정중앙을 지금도 압박을 하라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갈비뼈 부위가 맞고 네. 심폐소생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예, 갈비뼈 골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 약간 밑을 하라 하더니 예. 또 약간 기관마다 좀 틀리나 보다.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계속 그런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그 어느 위치를 눌러야지 가장 효과적인지 해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일부 조금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슴의 정중앙 부위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가 교육받을 때는 네. 그 갈비 나가니까 약간 밑을 하라고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 명치 막 네, 부위를 맞아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 네. 구 버전인가 봐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한번 바로 제가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 영유아 아기 한번 제가 한번 해보는 걸로. 예, 예. 네. 제가 아빠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안 해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바로 할까요? 그냥 저기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워낙에 잘하시니까.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예, 방송 예. 끝나고. 자, 계속해서 보여드릴 게 예. 바로 심장 예. 충격이죠. 이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중에. 예. 네. 자, 얘 이름이 뭡니까? 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외국 마네킹이 있는데, 네네. 예, 걔는 뭐 애니라고도 부르고, 애니. 예, 근데 뭐 예전에 그 딸이 네. 예, 그런 심정지상에서 아버지가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그 딸 이름을. 이름을 예, 지어서 그 예, 그 외국- 의미가 있군요. 예, 그건 이제 노르웨이 그 네네. 얘기고, 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미상입니다, 떠실 것 같더니 뭐 얘기 다 하시네요. 예.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셔요 지금. 계속 그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예. 심폐소생술 예, 예. CPR이라고 예.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할 건데 예. 자 자세부터 알려주시는 건가요? 먼저 심정지 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심정지 인지. 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심정지상을 본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심정지인지 아닌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심폐소생술 좀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교육 보급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갑자기 이렇게 엄마가 쓰러졌는데도 네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심정지 사항이 아닌데.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심정지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예전에는 심장 소리도 막 들어보고 맥박도 확인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인들은 이런 거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어렵죠. 해서 지금은 딱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이 사람의 의식과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심장을 보지 않아도 정지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딱 예.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두 가지. 네, 그래서 처음에 의식 확인할 때는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줍니다. 자,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전체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네. 숨을 쉬는지, 예, 환자 숨을 쉬게 되면 우리 가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게 되죠. 그렇죠. 코하고 입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지랑 이 사람 전체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이 사람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다라고 네네. 하면은 심정지를 인지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예, 예. 근데 만약에 의식은 없는데 숨은 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절대 네네.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예. 그래서 심정지가 인지가 되면은 예. 119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신고할 때도 여기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지목해서, 지목해서. 교수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본격적인 심폐소생술 술기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신고가 끝났으면은 이제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환자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에 가상선을 긋고 이 중앙을 압박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 환자 가슴의 정중앙을 보고 네. 압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슴의 정중앙, 그리고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는 흉골 하방의 2분의 1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가슴의 정중앙 부위에 손꿈치를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손꿈치, 손바닥이 아니고 손꿈치를 올려놓고 위에 깍지를 껴 상태에서 네. 무릎은 어깨 넓이로, 자, 그리고 본인 어깨와 손꿈치는 일직선상. 그래서 네. 옆에서 봤을 때 90도,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네. 본인 이렇게 허리 힘으로 숙여서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 1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그리고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네.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5에서 6cm 압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네. 그냥 좀 정말 있는 힘껏 있는 하신다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예.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조건인가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뭐 그게 뭐 폐를 이렇게 찔러서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고, 단순히 그냥 갈비뼈만 골절되는 거, 그건 추후에 치료가 가능하고 일단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9가 올 때까지 네. 계속해서 흉부 압박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순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쉽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이제 제세 저희가 동기는 안 하나요? 해야죠. 이제 그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여줄 이 기계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예전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자동 심장 충격기로 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제세동기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장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심장 충격기로 이렇게 네. 바뀌었고요. 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심장에 정기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줘서 이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옛날보다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장비가. 이거 점점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네. 좀 추세입니다. 이름도 나 모르는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네. 예. 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렇게 도착하면은 아마 뭐 이런 모델도 있고 다른 모델도 굉장히 많은데 사용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보면 이렇게 본체랑 이렇게 패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치는 뭐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의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환자 가슴에 꽝 치는 거. 몇 줄 해가지고 슛. 그거를 우리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이 자동 제세동기는 스티커처럼 환자 몸에다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 어디에 붙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고 헷갈려 했었는데 이 색깔 구분으로 다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오른쪽 어깨 밑, 여기 빗장뼈라고 하는 우리 네. 쇄골 밑에다가 하나 붙이고, 하나는 왼쪽 옆구리입니다. 그 왼쪽 옆구리 젖꼭지 밑을 쭉 따라 내려와서 여기 갈비뼈 있는 쪽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한번 붙여보시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 밑, 그리고 왼쪽 옆구리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게 환자 심장으로 수만 볼트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수만 볼트요? 그렇다 보면은 그 옷 위에 절대 붙이면 안 되겠죠. 반드시 맨살에다가 붙여야 되고, 그리고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속 물질을 굉장히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기가 묻은 상태에서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기를 다 닦아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화상을 확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충격 쳤을 때. 그래서 물기, 금속, 그리고 반드시 맨살에다가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물기와 금속이 없는 상태에서 맨 몸에다가 붙여달라. 네네네. 그리고 그림처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이 심장 충격기는
딱 뚜껑을 열어보면은 두 가지 버튼밖에 없어요. 전원을 켰다 껐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충격을 주는 이렇게 번개 모양 표시로 네, 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예. 됐네. 이제. 자, 전원을 켜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충격기가 설명하는 대로만 장비 작동 사용을 증상. 하시면 됩니다.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자, 커넥터를 연결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커넥터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자,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환자의 상의를 다음과 같이 제거하고 색깔에 주의하여 예. 패드를 환자에게 밀착되게 부착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지금 붙였고요. 붙였죠. 예. 자, 그래서 예,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커넥터 연결하고 패치를 붙이게 되면 이제 다음 심장을 단계로 부착 중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자,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접촉 금지가 나옵니다. 이때는 환자한테 아무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자, 모두 물러나세요. 자, 환자랑 떨어지십시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접촉 금지가 끝나면 두 네. 번째 접촉 금지가 나옵니다. 아. 이 쇼크 두 버튼을 번째 누르십시오. 접촉 금지는 네.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수만 볼트의 전기가 갈 겁니다. 어. 근데 누군가가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주면은 같이 전기를 먹나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두 번째, 모두 물러나서 해서 접촉이 안 된 걸 확인이 쇼크 버튼이 되면 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환자에게 버튼을 접촉해도 됩니다. 예, 누르고 필요하다면 이 심폐소생술을 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넘어가시면 되는데 아. 다음은 시작. 대부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나오고 아. 얘가 속도까지 다 그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맞춰서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 예. 패드를 붙인 상황에서 해도 상관이 없군요. 예. 왜냐면 이 상황이 2분마다 반복이 되게 됩니다. 예, 2분마다. 그러니까 119가 올 때까지 시작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 당황하면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전기 심장 충격기를 어디서 찾아와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위치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조차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좀 구현해드리고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시 보기로 계속해서 좀 돌려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맞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지하철이라든가 그 한 번씩 저는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 일본에서는 재난 안전을 교육이란 말 절대 못 쓰게 하거든요. 교육이 아닙니까?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이게 눈으로 입으로 하면 절대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재난 안전 절대로 교육이라 하지 않고 훈련하는데 조금 이따 우리 이게 방송 끝나면 직접 네네.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네. 응급처치 지금 저하고 우리 소방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론과 실제 한 거 외에 혹시 더 덧붙이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전문가로서. 예, 네. 그 제가 좀 통계를 좀 봤는데요. 네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은 그 일반인이 네. 그냥 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응급 환자의 생존 확률이 한 14.3%고 네. 그다음 시행을 안 했을 경우 7.4%로 나타나서 한 2배 가까이 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통계를 보면은 이거는 단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네. 누구라도 이렇게 심폐소생술 중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면은 네. 그 귀중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실습을 하는 그 사이에 훈련을 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놀라고 있었고요. 이기덕님은 딴 걸 보셨네요. 소방관분 엄청 잘생기셨네요. 와 진짜 이 와중에 실물 보면 더 잘생기셨어요. 훨씬 잘생기셨어요. 캐릭터가 완벽합니다. 그 한동욱님, 놀이공원 중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법률 적용 대상 시설이지만 아파트 주변과 같이 특징되지 않은 곳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집 같고 지금 뭔가 답변을 좀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댓글 올리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달아주신 거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수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 같아요. 갈매기 2마리 날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ASMR 소리가 같이 들어갔습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느껴지는 그런 심폐소생술을 받다 얘기하고요. 우선 그러니까 생명이 우선이고 갈비뼈 골절은 위험 나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이제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거죠, 점점.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뭐 정섭리 모든 사람이 다 사용법 배우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썼으면 좋겠는데 위급 상황이 되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나는 모르는데 당신이 해줄래? 이런 거 안 됩니다. 내가 나서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정호님, 위급할 때 가정에서 활용해요. 가정에 전기 심장 충격기 놔둬도 됩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부부분이 예. 가지고 다니시는 걸 제가 갖고 다니세요? 예, 예.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근데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가의 장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번 쓰는 거거든요. 위험할 때 한 번.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행동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습 완벽하게 잘 해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래도 한 번 더 응급처치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사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 실제로 그 일반인 분들이 이런 응급상을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응급상이 발생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렇죠. 예, 오늘 배웠던 것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네. 예, 그렇다 보면은 119에만 신고를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지 말고 네.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119에서 그 구급상황관리사라고 네. 응급처치 지도를 해주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응급처치를 지도를 해줍니까? 예, 일반인들이 그 응급처치 필요시 거기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해주고, 실제로 옆에서 다 도와주는 그런 직원들이 24시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 그 119 종합상황실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게 실시간으로. 이 119 상황실이라든가 각 그 119에 신청을 하면은 네. 이게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죠. 와서 해주는 거 이거 아닌가요? 전화로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 교육으로 실제로 찾아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실제로 일반인들이 응급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처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하고 또 틀리다. 알겠습니다. 자, 행위법에 따라서 이런 응급처치를 배워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법률에서 정하는 그 어린이 이용시설 아까 12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종사자는 전부 응급처치 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사자 중에서도 주로 어린이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좀 쉽게 이해를 좀 더하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그냥 이분이 박물관에 근무를 해서, 아까 박물관이 왜 12개 시설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서 나는 물품 계약이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린이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부분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런 세밀한 것들은 이제 시행령에다 좀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혹시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의 그 피교육생 있지 않습니까? 피교육생을 영국에서는 어린이한테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의 거울이 되는 부모한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모들도 조금 이런 교육을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조금 한 번쯤 같이 받는 것, 우리 소방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모님이 같이 교육을 받는다.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 그런 건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받도록 학교 법에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 아마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학교와 가정이 하나로 가야 돼요. 성공한 교육이 되고 성공한 훈련이 되려면 학교, 가정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정책도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겹줄이 딱 돼서 힘을 딱 발휘하면은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막 반복된 재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애들 그 안전 체험관 있잖아요. 우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단체로 이렇게 가죠. 가잖아요. 예. 어떤 의무라든가 어떤 그렇게 가는데 일본의 안전체험관 가만히 제가 자주 가보면 네. 가족 단위나 직장 단위나 이분들이 자원에서 신청해가지고 네. 와서 듣는데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니까 설선수범해서 체험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미 당연히 네. 가는 문화가 돼 있고 반복된 전환 때문에 훈련이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빨리 문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응급 상황을 지금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네. 벌칙 규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저희들 법률에 이제 네. 몇 가지 벌칙 규정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가 이제 응급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네. 이용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응급 조치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는 가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도록 네. 되어 아, 있습니다. 가태료 300만 원이요? 예. 이게 또 감론을박이 있긴 이게 있겠네요. 예, 조금 이제 뭐 액수가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네. 또 작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다른 그 유사한 법률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법률들하고 아마 가태료 그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네. 300만 원이 네. 됐는데 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게 적정성 그렇죠. 여부는 추후 또 아마 논의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네, 거니까요. 네. 아직 예.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고 네, 각계의 의견을 또 종합해야 되는 과정이 예. 좀 필요하지 뭐 않을까 어떤 싶어요. 사람들은 이게 아주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영세 사업자들은 부담이 엄청 될 수 부담이 있죠.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네네. 얘기를 또 이어가야겠는데요. 네. 저희가 또 공익광고 한 편을 좀 준비해놨습니다. 계속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많은 것이 변했다. 개인 물건도 챙기고 손도 자주 씻게 되고 적절한 거리 유지. 야, 왜 맨날 집에 갔는데 오늘도 집에 갈 거야? 친구도 아니 친구는 안 바뀌었어요. 많은 게 변했어도 친구는 친구예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오케이, 가자. 변화 속 변치 않는 마음. 네, 영상을 또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안전한 TV 홍보해도 돼요? 하소. 무조건 하소. 많이 많이 옮겨가면 좋겠소이다. 지금도 괜찮아. 늦지 않았소이다. 아까 초등학생이라고 밝혔거든. 우리 초등 친구들을 많이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2차 개교했는데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희가 갖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의 거리두기 공익광고 한 편 봤소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소이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 말고 이제 이 해인이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들이 새롭게 달라지는지 이게 또 궁금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차트를 보면 잠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걸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법에는 응급조치가 아까 의무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거 외에도 그 행정안전부가 지금 각 여러 부처에서 보면은 이게 개별적으로 뭐 교육부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행안부가 한데 묶어가지고 예. 매 5년마다 한 번씩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저기 보시면 그리고 네. 그리고 각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종합 계획에 맞춰 가지고 네. 자체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가지고 그걸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해마다 해야 되는 거죠? 해마다. 예, 거기는 해마다 해야 되는 5년마다. 거고 이제 종합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우고 네네. 그다음에 부처하고 지자체에서는 매년 해마다. 이행 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울러서 이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실태 조사라든가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안전 관련해서 예방 활동 그러니까 예방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거는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그 관리 주체나 종사자는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네.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시설에서는 그 응급 환자를 어떻게 판별할지 판별 방법, 그다음에 이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네네. 이송 절차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자체 응급 수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네네. 그거를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 이용시설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 안전법의 응급처치 교육 외에도 예. 또 안전조치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그 어린이 안전법 응급처치 교육도 있지만 법 제14조를 보시면은 네. 거기에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나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만약에 알게 된 경우에는 네. 즉시 어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누구든지 이런 신고 행위를 이유로 만약에 네. 신고자한테 어떤 불이익 조치를 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게 되면은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익신고를 거부하게 하거나 좀,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마련된 거죠. 이게 사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좀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 고발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죠. 하고 네네. 그다음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또 이게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뿐만 아니고 일반인 누구라도 그 어린이가 이용하는 그 제품이라든가 예. 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네. 구조물 이런 것과 관련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됐다면 네네. 이걸 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내부 신고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이 네. 어린이 안전사고에 경각심과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동참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로 그 그런 말씀 요청 아니겠습니까? 사항입니다. 네. 네네. 잘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네. 참여해달라. 예. 그 말의 핵심이 다 담겼다 네. 생각이 들고, 행정안전부가 현재 이 시행령 이제 마련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떤 점을 준비하고 있을까?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중간 이 법에서 가장 핵심은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할 때 교육 시간은 얼마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심폐소생술을 포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네, 교육 네.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 주기를 매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경년제로 할 거냐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응급의학회나 심폐소생술 협회 같은데 저희들이 좀 전문적인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훈련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문가들 지금 만나가지고 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 시행 초기에 네. 이게 응급처치 교육이 지금 의무화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의무화 제도가 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이나 네. 학원 이런 데 소규모 민간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교육 비용이 좀 부담이 그렇죠, 되는 경우가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좀 시행 초기에는 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좀 좀 해주시는. 교육 비용 일부를 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좀 덜어드리니 네네 좀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니까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생각해보고 제도가 조기에 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조금 틀린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안전을 얘기할 때 과거에 아프고 부끄러운 사고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안전한 미래를 도모한 것을 방지학이라고 하거든요. 방지학.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끄럽고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것을 네. 조금 결례라고 하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컨대 네. 뭐 당신 아들이 이번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아, 이거 굉장히 결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영국에서는 모티브를 찾아서 안전한 미래를 도모하고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 문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어떤 그 방송에서 네. 서일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아. 사고가 난 다음에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지금 우리 네. 과장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야 사고 난 다음에 저런 거 고치면 어떻게 뭐하냐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원래 방지학은 서울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는 거거든요. 확실히 고치는 그렇습니다. 거. 예. 이게 저희 사회가 그동안에 많은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실 반성해야 될 게 우리는 분노만 했지 재난에 네.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한 만큼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안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사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어린이법이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어린이 이용 시설 관리 주체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국민의 어떤 그런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혜인이법은 그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 좀 크지만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그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정부는 이 법 시행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저기
이게 끝나기 전에 정말 시간이 없지만 네. 한 가지만 조금 이게 이제 예. 이런 그 응급처치라든가 이 해인이법이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엔지니어링적이고 사이언스적인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엔지니어적인 것이지만 네. 그것을 쏠 거냐 말 거냐 한 것은 우리 문화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냥 바로 그냥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어린이 안전이 왜 소중하고 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왜 소중한지 그런 인문 사회 철학 같은 것들을 총론적인 것을 교육을 반드시 커리큘럼에 넣어서 네. 하고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훨씬 더 의미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그 의미부여를 먼저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한번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그 내용은 굉장히 제가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아, 저희들이 네. 안 그래도 지금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 네. 자원봉사로 자문 역할을 네, 네. 무료 봉사합니다. 저는 무료 봉사.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네. 저기 우리 교수님이 네. 그 안전 쪽, 방재공학적으로 상당히 전문가시거든요. 네, 전혀 오늘 그런 거 좀 아닙니다. 분장 살짝 하시더니 뭔가 이유가 있으셨네요. 돋보이시네요. 분장을 진하게 안 해도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멋있습니다. 민성규 우리 소방장님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아. 얼른 빨리 돌려야죠 지금. 오늘 배운 그 응급처치를 네. 계속 한번 숙달 훈련을 해보다 보면 네, 네, 굉장히 네. 쉬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살리는 맞아요. 그런 네.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좀 할수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좀 소중한 생명들을 많이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 사고를 줄여나가는 그 실천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방송 보시고 오늘부터 계기 삼아서 어린이 사고 더 이상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괜찮은 생각이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표정이 아주 좋으시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네. 수고 많으셨고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안전한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항상 교수님이 말하시는 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천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저희는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6월 10일이죠. 7일 아니 6월 10일, 열, 손가락 열. 6월 10일 수요일 날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안전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소이다. 그때까지 벌써 끝났어요? 끝났소잉. 안녕. 우리 인사해야겠죠. 품격 있는 안전 사회를 위하여 안녕. 와, 근데 네. 오늘 진짜 너무